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의 재판에서 변호인과 검찰이 살인방조 혐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했던 지인의 증언으로 이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세 가지 키워드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시신의 일부는 선물로 달라. 그러니까 주범 김양과 공범 박양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이 대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래픽을 보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김모양과 공범 박모양이 범행 직전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김양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냥하러 간다. 그러니까 박양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시신의 일부는 선물로 줘라고 보내고요. 김양이 범행 후 잡아왔어, 상황이 좋았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 내용은 더 기가 막힙니다. 살아있어? CCTV는 확인했어?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가락 예쁘니? 라고 얘기했고요. 주범 김양은 살아있어. 그리고 예쁘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네.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정말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엽기적인 그녀들이라고 예. 표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은데요. 공포 영화보다 더 공포스러운 내용이 현실에서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렇게 그 국민들의 이목을 끄는 것 같은데요. 이 친구들이 그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10대 후반의 소녀들입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오히려 국민들의 그 어떤 경악이나 어떤 그 놀라움이 큰 것 같고요. 내용을 봤을 때에 사람을 살해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지만 아무런 어떤 죄책감이 없고 예. 실제로 그때 이제 구속된 그 주범이 구속돼 있을 때 한 달 반 동안 같이 그 구치소에 동료가 있었던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그날 밤에 둘이서 이게 기분 좋게 술 한 잔까지 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도대체 인간으로서의 윤리심이라든가 어떤 공포심 이런 것들이 예.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는 점에서 이만큼 어떤 사회적 반향이 있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양이 사냥하러 간다 이런 표현을 쓴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충격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김양과 박양의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이 범행 과정에서 둘 간에 상당히 좀 이런 대화가 많았고 계획에 있어 상당히 좀 치밀했다 그런 내용이 보이죠.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아까 그 내용을 보면은 박양이 김양한테 CCTV는 확인했냐 이것은 예. 무슨 말이냐면은 살인하러 가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어떤 그 내용이 즉 동선이나 이런 것들이 노출돼서 발각되지 않도록 계획을 했느냐 이것을 묻는 장면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살아 있느냐 물었을 때에 살아 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서로 이미 이와 같은 정황 예. 전에 모든 것을 계획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있는데요. 예. 지금 이렇게 공개된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카오톡으로 한 우리나라의 이제 그 SNS지만 실제로 이 박양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이 있는 밤에 본인들이 몰래 주고 받았다고 하는 이 트위터 메시지, 인스턴트 예. 메시지는 완전히 삭제를 해서 증거 인멸까지 했다는 점을 보면은 예. 본인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그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미리 계획적으로 어떤 그 내용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시사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건은 들여다볼수록 상당히 미스테리한 부분이 많다. 이런 내용이 많은데요. 두 번째 키워드 어떤 건지 확인해 보시죠. 네, 증인 그거 잡아왔어요? 이것은 검사의 이제 기습적인 질문의 이제 요지인데요. 그 전에 그 공범 박양의 친구가 나와서 박양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줬는데 상황극인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된 배경을 조금 더 확인을 예. 해야 되는데요. 지금 실제로 그 실행을 했는 김양과 옆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던 박양 같은 경우에는 이 일이 벌어지기 한두 달 전에 이 그 캐릭터 커뮤니티라고 해서 예. 서로 역할극을 하는 상황 속에서 어떤 그 만났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 역할이 고물이라고 해서 살인을 하거나 아주 엽기적인 범행을 하는 그것 같은 것인데 예. 둘이서 했던 내용이 이 마피아에서 박양이 나이 많은 박양이
이 마피아의 중간 보스이고 이 예. 실행을 했는 김양 같은 경우에는 조직원이어서 예. 위에서 살인이나 뭐를 시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실행을 하는 그런 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런 관계를 하는 커뮤니티는 한두 주면 끝난다고 하는데 예. 그와 같은 역할극이 끝난 다음에도 둘이 서로 그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그런 관계를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와 같은 처음에는 상황극이었는지 모르지만 예. 지금 이 실제적인 전후 맥락을 보면은 예. 어떤 본인들은 지금 그 특히 박양 같은 경우에는 상황극이었다라고 한다고 하지만 예. 실제 전후 맥락을 봤을 때는 실제 살인을 하는 것을 알고도 그와 같은 것을 CCTV 같은 것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렇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박양은 이 상황극이었다라고 하고 그것을 옆에서 지켜봤던 증인은 상황극이었다라고 하지만 예. 아까 좀 전에 얘기했는 대로 검찰이 아주 정확한 그 허를 딱 찔러는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떤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예. 싶습니다. 지금 정리해드린 것처럼 공범의 친구가 증언을 하기를 내 친구는 이것이 연극인 줄 알았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이렇게 증언을 하자 검사가 허를 찌르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픽 보시죠. 네, 증인 그거 잡아왔어요? 이렇게 기습 질문을 하니까 이 증인이 뭘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다짜고짜 잡아왔다는 카톡 오면 뭐라 하겠어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고요. 이러자 그게 뭐야? 라고 하겠죠? 라고 이제 증인이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이렇게 정리를 하죠. 박양은 그게 뭐냐? 이렇게 묻지 않고 바로 살아있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말이 바로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상황극이나 이렇다고 하면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직접적으로 해서 살아있냐라고 물었다는 것은 실제로 그와 같은 상황을 보는 것과 같이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그 김양 같은 경우에는 어린 놀이터에서 아이를 데리고 아파트에 와 있는데 그 살아있는 모습을 그대로 SNS에 전송했다라는 점에 있어가지고 예. 이 검사 일반적인 거라고 꾸미지 않고 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게 뭐야? 이렇게 묻는 게 정상적이었지만 그렇죠. 살아있냐라는 것은 이미 누군가를 납치를 해서 살해했다는 것을 지시했거나 아니면 도와줬다는 것을 강력하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 오늘 그 어떤 그 공판 검사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잘 해서 허를 찔렀는 폐부를 찔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질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요. 주범 김양은 나는 살인 지시를 따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박양은 나는 지시한 적 없고 연극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둘 중 한 명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법정에서 법정 공방이 이르는데요. 예. 이와 같이 법정 공방이 이르기 전까지는 둘이 말이 딱 맞았습니다. 한마디로 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지시를 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도와주고 사체를 유기했는 데를 같이 했기 때문에 이 박양에 대해서 살인의 교사가 아닌 방조로 했었는데 지난 6월 23일 날 갑자기 수사 때와는 달리 이 실제로 했는 김양인 주범이 예. 이거는 내가 뭘 혼자 했는 것이 아니고 예. 박양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오늘 질문이 있었던 내용인데요. 오늘 질문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사실은 단순히 옆에서 도와줬는 것이 언어로 도와준 것이 아니고 예. 미리 계획을 해서 박양이 김양에게 누군가를 특정 대상은 했진 않지만 납치를 해서 살해하라고 시켰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예. 그런 점에서 오늘 재판이 상당히 의미 있는 재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김양과 박양의 주장이 상당히 좀 엇갈리고 있지만 김양이 주장한 내용을 보면은 박양의 뭐 지시라고 할까요? 이런 내용이 상당히 좀 구체적인데요. 네. 사건 주범 김양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내가 우리 집 베란다에서 초등학교 운동장이 내려다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공범 박양이 이제 전화 통화해서 했단 얘기예요. 그럼 거기 애 중에 한 명이 죽게 되겠네. 불쌍해라 라면서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김양의 주장이고 박양도 이제 어느 정도 이 취지의 답변은 좀 인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상당히 좀 구체적인 정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지금 처음에는 말씀드렸듯이 김양이 주로 행동을 했고 박양에 대해서는 사실은 보호하기 위해서 뭐 특별히 했는 것이 없다고 했었죠. 그런데 지난 6월 23일 날 재판에 와서 갑자기 증언을 바꿔서 예. 박양이 시켰다라고 했는 그럼 왜 법정에서 진술을 바꾸냐라고 그 이유를 묻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만 이 김양이 뭐라고 하냐면은 사실은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보호해 주려고 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 아이와 부모가 불쌍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라고 예. 하면서 진술을 바꾸다가 이렇게 됐는데 예. 현재 나와 있는 전후 맥락을 봤을 때는 이 시킨 김양보다는 실제로 어떤 진술을 하고 있는 이 실제로 범행을 했는 김양의 말에 조금 더 실체적 진실에 어떤 그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 법원과 검찰로서는 예. 어떤 공소장까지 변경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김양의 진술에 무게가 실린다면 뭐 살인 교사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검찰에서도 살인 방조에서 살인 교사로 공소장 변경하는 방안 검토하겠다 그랬는데 형량 차이가 큰 거죠. 그렇습니다. 예. 방조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은 예. 방조는 뭐냐면 실제로 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형을 반드시 감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반면에 교사범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 행동을 했는 정범과 같게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량에서 상당 부분 차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박양에 대해서 방조로 했다가 지금 검찰로서는 단순히 그렇게 했다가 형이 너무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예. 경우에 따라서는 말씀드린 대로 주범과 마찬가지로 어떤 처벌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공범은 지금 뭐 미성년자의 경계선에 있는 건데 네. 이게 형량이 언제쯤 결정이 돼야 되는 겁니까? 현재 예. 그 뭐 많은 부분은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그 김양의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이 올해 연말까지 빨리 예. 그 결정이 되라라고 했는데 그건 크게 뭐 문제는 안 됩니다. 현재는 소년범이고 소년범은 범행 당시에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예. 이와 같은 것이 뭐 살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5년이지만 특정 강력범죄의 그 형에 관한 것은 20년 선고되는데요. 예. 아마 그 기억하실 겁니다. 이태원의 그 햄버거집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이가 뭐 30 가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20년 형을 냈었는데요. 예. 사실 지금 앞으로 이제 몇 개월 더 가건 간에 소년범을 적용받을 수 없게 그런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예. 어쨌든 경우에 따라서는 맥시멈은 한 20년형 정도 둘 다 그 정도 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대 여성이 이런 끔찍한 살해 사건을 저질렀다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이 두 명의 관계는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두 명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처음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범행 동기와 관련된 부분인데 예. 뭐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하다가 지금은 둘이서 동성 연애적 관계였다, 이 애인적 관계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서로 엇갈립니다. 김양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여성 역할을 하고 이 박양이 남성 역할을 했는 실체적인 동성 관계였다라고 하는 반면에 예. 이 그 박양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그냥 계약으로 그렇게 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사랑 고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지금 봤을 때 김양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이제 그 구속돼서 구치소에 갔을 때 펑펑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밖에 기다리는 친구가 기다려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고 지금 그 같이 있었던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전후 행위에 봤을 때는 사실상 둘 사이에가 특별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 미뤄 짐작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동성끼리의 계약 연애다. 이거는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전문가의 설명을 좀 들어보시죠. 친밀감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종종 그 결혼이나 정략 결혼을 하듯이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형제를 맺어서 혈서를 쓰는 것처럼 그런 맥락일 수 있습니다. 청소년 간에는 계약연애나 이런 걸 생각보다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진짜 동성애적인 경향성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동성애를 하는 그 역할 연기처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놀이처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연애를 만약에 했다면 여성과 남성의 역할을 분명히 구분을 했을 것이고 전통적인 그 성 역할을 상대방에게 부여했다면 남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좀 더 주도적이고 여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좀 따라가는, 추종하는 그런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10대들의 계약 연애 이게 이번 사안에 특정된 게 아니라 흔하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좀
다소 저도 약간 충격적인데 어떻게 봐야 충격적인데요. 됩니까? 예. 실제로 지금 저도 이제 아동 심리학 같은 것들을 좀 예. 공부해 본 적이 있는데 이 중고등학교 호기심이 많을 때는 약간 동성애적 성향을 보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 점점 그 단계를 지나면은 성 역할이 명확해지는데 요즘 어떤 젊은 친구들이 이와 같은 계약 어떤 관계를 가진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국민들로서는 상당히 충격적일 것 같은데 예. 이 사건에서 말씀드렸듯이 둘 사이의 관계가 이 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상당히 어떤 그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예. 사실 단순한 어떤 흥미적인 얘기보다는 이 사건에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둘 관계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김양이 내가 여자 역할이고 박양이 남자 역할이었다. 그렇습니다. 이래서 나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 진술이 어느 정도 좀 실체적 사실이 인정이 된다면 박양의 좀 죄가 좀 더 형이 무거워질 높아진 수밖에 것이죠. 없죠. 예. 말씀드렸듯이 김양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본인의 어떤 그 형이 낮아지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박양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남자 여자 성 역할 속에서 어떤 지시하는 관계였다라는 것이 밝혀진다고 하면은 예. 단순한 방조가 아닌 교사로서 즉 정범의 형과 거의 비슷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마 재판부는 둘 사이의 관계도 유심히 들여다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절규하면서 이 죄에 맞는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이제 간절하게 호소를 했었는데 사법부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